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일호입니다. 일단 구글 클라우드 서밋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만인데요.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기쁨이며 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잘 웃고 있긴 한데요. 제 사진이 맞고요. 사실 구글의 AI 역사를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전달을 해라라는 이제 그런 미션을 받았는데요. 사실 5분 동안 AI의 그 긴 역사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아무래도 구글의 AI 역사는 실험의 역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항상 아이디어가 있으면 빠르게 실험하고 그 실험 결과에서 나오는 과정과 그런 결과에서 나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 배움을 얻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다양한 주제의 그런 실험들이 있어 왔고요. 그다음에 그 실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사용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몇 가지 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그런 것들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시면 구글에서 구글 랩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구하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구글 랩스에 가시면 상당히 많은 그런 실험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 온 지 얼마나 됐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인터넷 세상에 온 다음에 한 14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꽤나 긴 시간이죠. 근데 그 14년 동안 거의 1600번이 넘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내용들이 밖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실험들 덕분에 구글이 발전해 오고 AI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답게 화려한 것보다는 몇 가지 간단한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종이 상자의 어떤 그림이나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 가상의 캐릭터를 통해서 증강현실을 구현한 다음에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앱이에요. 보시면은 그 상자에 그려진 그림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행동 패턴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저기 AI, 그러니까 두뇌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검은색 상자를 갖다 놓게 되면 이 캐릭터들이 약간의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부딪히면 없어지기도 하고 테이블 끝에 도달하게 되면 사라지기도 하면서 점점점 똑똑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실험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구글의 엔지니어 2명이 그냥 재미로 만들었던 실험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볼까요? 다들 이제 사진 많이 찍으실 텐데 모바일 폰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좀 몇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는 사물을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사물을 인식한 다음에 그 사물에 대한 이름을 알아내고 그걸 내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다시 보이스로 바꿔서 읽어주게 되죠. 몇 가지 인공지능 모델이 사용됐을까요? 쉬운 문제입니다. 네, 3가지 정도의 모델이 사용됐죠. 그래서 비전 AI, 사물을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구글이 잘하는 트랜슬레이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 그 다음에 번역된 텍스트를 읽어주는 TTS 3가지 머신이 사용됐고요. 사실 클라우드에 있는 API를 사용하게 되면 3번의 API 호출만 해도 이런 간단한 앱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2번을 호출합니다. 왜냐하면 트랜슬레이션하고 TTS는 하나의 API로 되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것도 역시 2017년도에 구글 엔지니어 한 명이 재미로 만들어 본 그런 아이디어예요. 지금은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나와 있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항상 주어진 모델만을 사용해야 될까요? 좀 내가 원하는 그런 모델을 학습시키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티처블 머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원하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인식한 다음에 그걸 구분하고 그 구분한 인식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액션을 붙여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다른 서비스에 연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음성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음성을 플레이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눈동장 같은 거 인식해가지고 마우스 클릭이랑 연결한다던가 이런 거 같은 것들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를 아마 많이 쓰고 계시죠? 네, 써보신 분들이라면 그 중에서 이제 오토 ML이라는 서비스가 떠오르신다면 아마 그 제품과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간단히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Welcome. Google Cloud Summit. 네, 굉장히 간단하지만 제가 그 표현한 제스처를 인식해가지고 구분한 다음에 간단하게 음성이랑 연결할 수 있어요.
이 뒤에 여러 가지 기능을 붙이는 거는 여러분들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AI가 잘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화려하고 다양한 것들 많이 보셨겠지만 아직은 텍스트를 굉장히 잘 다룹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활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2019년도에 구글 크리에이티브 랩스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하고 실제 작가분들하고 같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간단한 챗봇 박스가 보이는데 저건 뭐냐면 작가분이 내가 소설 안에 등장하는 그 어떤 캐릭터 하나를 갖다가 챗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상의 캐릭터의 특징을 입힌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라면 여기서 어떻게 행동할래? 너라면 어떠한 얘기를 할래라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저 Between the Lines라는 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뒤에 있는 문단의 그 문장의 내용 또는 단락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 사이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을 생성해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작가분들의 피드백은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양하게 내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구글의 AI 역사는 실제 그 실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한 2년, 정확하게는 한 1년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AI 영역이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익스페리먼트 구글과 실험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이걸 조금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experiment with the future of AI, 즉 구글의 AI 역사는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AI 미래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AI는 뭐 맞다 틀리다 또는 특정한 수치 또는 어떤 사물 같은 걸 인식하는 그런 어떤 예측에 대한 영역이라면 지금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생성형 AI 기술로 모든 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몇 가지 또 예제를 볼까요? 꽤나 화려한 UX 화면입니다. 사실 구글은 사실 심플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꽤 화려하죠. 이제 구글 랩스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런 화면인데요. 구글 랩스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다양한 생성형 AI 실험 결과를 공유하고 또 그 안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툴들을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과 이런 실험 생성 AI 이런 구글의 기술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사용 사례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 있는 툴 중에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역시 생성형 AI가 잘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실 말로 언어로 조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미지 것들을 생성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글에서 하나 넣은 기능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저런 단어들을 클릭할 경우에는 구글이 잘하는 추천, 연관 검색, 즉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다른 대치어들을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에 대한 선택이 좀 어렵더라도 이런 것들을 미리 제시해서 내가 원하는 전혀 다른 형식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또 구글이 만든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어서 생성된 이미지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스타일 드랍이라고 해서 최근에 오픈된 구글 리서치에서 개발된 그런 하나의 툴인데요. 어떤 걸 도와줄까요? 보통 그 생성 AI 보면은 뭐 튜닝이다,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해당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이미지의 스타일, 포맷, 느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이미지를 생성할 때 그대로 입혀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분이 계시면 그 자녀분이 그린 그림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게 많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타일을 만들면 전혀 그 해당하는 이미지 느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구글에서는 이렇게 테스트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소설 아시죠? 여러 명의 그 일러스트레이터 분들하고 작업을 해서 해당하는 그 스토리 나오는 여러 가지 문장의 그 느낌들, 그 화면의 상황 같은 것들을 작화를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러 일러스트레이터의 그 스타일, 형식에 맞춰서 전혀 다른 이미지로도 우리가 책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의 생성형 AI에서는 가장 최근 기술이라고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디오를 생성하는 텍스트 비디오, 또 비디오 제너레이션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 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 거기에 나오는 사물, 뭐 배경, 형태, 시간, 분위기 그런 것들을 다 텍스트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성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알파카가 나오는데 뭐 파란색 니트를 짜서 거기다가 또 안경을 씌우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알파카가 아마 온순한 동물이긴 하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실험해 볼 수 있고, 지금 구글에서 나와 있는 이런 영상을 제너레이션하는 경우에는 1분이 넘어가는 시간에 영상도 제너레이션할 수 있고, 그 퀄리티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AI 영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AI 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술 영역들이 앞으로 발전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AI가 또 미래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지는 다음에 이어지는 키노트 세션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오신 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